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책 쓰기 강좌 시리즈로 이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책 쓰기 강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책을 보는 인구들 못지않게 점점점 이제 본인만의 책을 써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하도 그 책쓰기 강좌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 책쓰기 강좌를 통해서 이제 소위 상업적 목적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이제 비용을 받고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TV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뭐 많은 비용을 대가면서까지도 저렇게 책을 왜 굳이 저렇게 내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책이라는 게 이제 가져다 주는 어떤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굳이 책을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버킷리스트를 보통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나만의 책 한 권을 꼭 한번 쓰고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쓰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남겨진다라는 것은 그 굉장히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옛말에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사람은 죽어서 책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책 쓰기 열풍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빗대어 말해보면 책을 쓰기 전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글쓰기의 개념과 예, 또 책을 쓰는 개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책은 소위 말하면 퍼블리싱 한다 그래서 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독자라고 하는 어떤 타켓이 설정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신변잡기적이고 자기 위안적인 요소가 더 다분한 그런 어떤 글쓰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주제 영역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진보된 형태? 진보됐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독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책쓰기라면 자기를 성찰을 하고 소위 글을 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나의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책쓰기 강좌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뭐 책을 써서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어떤 내용도 없이 어떤 그 이유도 없이 왜 책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제 책을 이제 출간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는 저만의 이제 책을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책을 좀 많이 이렇게 냈었어요. 네. 이 꼭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책을 몇십 권, 몇백 권씩 계속 출간을 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이제 책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한 권에 완벽한 이제 이렇게 책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책을 출판하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하고는 달리 출판사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 부분 작가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책을 쓰는 사람이 마케팅까지도 함께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수고와 번거로움이 좀 있는 세상으로 사실은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사실은 제가 책 쓰기 특강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지금
거의 한 7차수, 8차수에 걸쳐서 제가 이제 소규모 특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미니 특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하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연재나 시리즈 형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럼 도대체 책을 썼을 때 뭐가 제일 좋았느냐? 책을 쓰면 어떤 게 좋은가? 에 대해서 한번 좀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자존감, 두 번째는 이제 브랜딩, 세 번째는 이제 흔적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대기업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 12년 정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죠. 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A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죠.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광고 기획자로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수석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느닷없이 커피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 사업을 한 7년 정도 하게 되니까 도합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한 21년 정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제가 그 적지 않은 세월 중에서 가장 저의 자존감이 높았던 때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뭐 이렇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저만의 이제 자본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개인 사업, 그 커피 사업을 했을 때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높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대학에서 커피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요. 예, 마치 한 커피 세계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아우라를 뿜고 다녔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커피숍을 이렇게 그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무료 커피 교실을 열면서 많은 이제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무료로 커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 교육을 하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저를 여러 곳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커피 강사의 길도 걸으면서 또 소위 말하면 바리스타도 하면서 또 새벽마다 저는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제가 로스팅을 직접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생두를 선별을 해서 구입도 해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샘플 로스팅도 해야 했고 또 다 볶은 전 세계 대륙별 커피를 브랜딩을 해서 판매할 것과 또 이제 커핑이라 그래가지고 그 커핑이라 그래가지고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용도를 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과도 품평회를 하고 때로는 고객들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맛도 이렇게 평가받는 뭐 참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단순한 어떤 커피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제 미국의 스톰타운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지역 로컬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었던 커피 회사와 같은 그런 커피 회사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거쳐 오다가 작년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커피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나이가 이제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아요. 제가 올해로 제가 70년 개띠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 48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나쁜 짓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네, 나쁜 짓도 했나? 네. 그 나쁜 짓 빼놓고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도 가보고 또 제가 예전에 정말 골프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사시는 그 나라에 가서 골프 여행도 하고 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때뿐이더라고요. 별로 저 자신한테 위로가 그렇게 크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리고 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열을 다 바쳤던 이 커피 사업이 막상 제가 그 폐업 신고를 딱 하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 슬픔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적적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예. 뭘 잘 못해서 또 폐업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부도가 소치였겠지만, 제가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해주자. 그런 취지로 썼던 게 글이었어요. 그렇죠. 그 출간을 목적으로 했었던 책이 아니었고요. 그냥 제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서 쓴 게 어떻게 보면 그 책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세간에 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니 이제 이거를 뭐 제가 무슨 프로 작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건가 싶어서 이제 열심히 쓰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여사친 중에 현직 대학 교수면서 작가인 친구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사니? 그래서 제가 나 요즘에 좀 글을 쓰고 있다. 사업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원고를 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 부끄러워. 창피해. 이제 계속 고사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해 하니까 제가 원고를 줬더니 이제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어쩜 이렇게 필력이 좋을 수 있니? 이건 무조건 책을 내야 된다. 내가 교정을 봐줄 테니까 무조건 써라. 끝까지 해내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열심히 이제 썼죠. 그리고 여차여차 해서 정말 책이 세상에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감사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판사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이 경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초보 작가에게 인세를 줘가면서 이게 돈을 받는다는 건 제가 이제 프로 작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비 출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 원고의 이제 가치를 평가받아서 제가 인세를 받고 출간을 하게 될 확률이 제가 이제 출판사를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3%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성 작가들 위주로만 네, 박정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성 작가들 위주로만 해도 사실은 돈이 될까 말까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럭키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그런 출판사를 컨택하는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노하우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 제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칭이라는 뭐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 원고가 다 되면 적합한 출판사를 잘 컨택을 해서 던지는 능력을 뭐 피칭 능력이라고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간의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자신감은 상대적이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잘난 사람, 나보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상대적으로 뭐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에고에고하고 하면서 깨갱대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내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직접 인세를 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책을 내니까 와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돈이 없어도 좋아.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책이 그냥 저를 훨씬 더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고 나면 보통 작가한테 이제 그 책을 이제 소위 주거든요. 한 몇십 권, 한 30권 정도를 이렇게 증정본으로 주거든요. 정말 그 책에다가 제 사인을 해서 아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책을 이렇게 줬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다 값을 치르고 줘야 된대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명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인사를 하는데, 저는 책으로 계속 이제 인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저를,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조금 더 높게 저를 좀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주었을 때 일단 사람들의 표정이 좀 바뀌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뭐 대단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자기도 책을 그렇게 써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을 때, 아, 정말 책을 내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자존감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브랜딩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도 지금 저희 방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그 전문직을 갖고 계신 개인 사업자나 이제 프리랜서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 활동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약간의 끊겼던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 뭐 안정적인 뭐 부모님의 어떤 재력에 의거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폐업되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 복잡다기하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서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안전장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 외부 변수에 의거해서 언제 어느 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들이 또 수많은 경쟁자들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나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세일즈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뭘까? 뭐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뭐 PC가 발달을 하고 뭐 유비쿼터스가 어떻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 오히려 예전과 같이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점점점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요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제대로 된 컨텐츠 소스 하나가 그 기본이 책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강의 안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게 이제 다양한 뭐 카드 뉴스처럼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브랜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간단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졌을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0과 1이라고 하는 디지털의 조합으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홍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뭐냐면 사실 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글을 더 중시하고 글을 더 잘 써야 되고 또 자기만의 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제일 요즘 부러운 사람들이 가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어쨌든 간에 죽어 이 땅에 없어져도 그들이 만들어놨던 음악은 살아 움직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과 심금을 울리게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강사분들도 있으실 거고 개인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은 그 완전히 남의 녹을 먹고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자유의 몸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정말 이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블랙박스와 같은 나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팔지 않고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책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단초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또 브랜딩의 전제가 뭡니까?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나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뭐 잘하고 뭐 아무리 뭐 청산유수의 달변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활자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을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탄탄한 기반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갖추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책만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브랜딩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뽑았던 키워드 첫 번째가 이제 자존감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브랜딩,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돌싱이에요. 제가 결혼을 조금 뭐 우리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2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마 2001년도였었을 거예요. 예. 사실은 저는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하도 그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예, 이제 못난 소리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당시 만났던 분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었죠. 아이를 하나 낳고 제가 이제 딱 3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초와 아이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와 헤어졌을 때 나이가 이제 아이가 한 2살 배기였었으니까 너무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사실은 저를 이제 기억을 못 하겠죠. 예. 그리고 이 2살 배기 아이는 사실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방송이 잠깐 끊겼네요. 누가 지금 네이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냥 퍽 팝업창이 뜬 바람에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벌써 헤어져서 산 지가 벌써 그 친구가 아마 제 기억에 그 저거죠. 저 월드컵 베이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지금쯤 고등학생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고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제 또래 친구들도 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문제가 전혀 저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병에 의해서도 죽고 사고를 통해서도 죽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녀석이 언젠가는 한국의 아빠를 한번 보러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 그때 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순간 약간 좀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친구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럼 이 친구가 내 뭐 묘지에 가서 혹은 뭐 납골당에 가서 나를 보고 기도하고 묵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물론 제가 책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진솔하게 나에 관한 삶, 네 아빠가 그래도 허투루 산 인생은 아니었어 라고 저의 어떤 그런 자전적이면서도 내 삶에 대한 솔직한 스토리들을 적어서 책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썩어주고 없더라도 적어도 인터넷에 조회했을 때 내 이름 석자와 내 책은 영원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책과 제 아들 녀석이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책 쓰길 잘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좀 장황하게 했지만 결국은 자존감, 뭐 브랜딩, 흔적 이런 그 외에도 뭐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뽑아본 3대 키워드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책을 씀으로써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책 쓰기 강조해 온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유명해져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뭐 식당을 차리는 사람은 이 책 써가지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책을 써가지고 뭐 유명해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뭐 책 쓰기 열풍에 가담을 해가지고 나도 책을 쓰면 하루아침에 막 유명한 강사가 되고 뭐 인세가 막 팍팍 들어오고 막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꿈도 야무지죠. 책을 막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그런 것들을 먼저 상상들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너무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고 나면 당신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장사꾼 기질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책을 한 권 이렇게 쓰고 말자 뭐 이거보다는 책을 쓰는 게 그렇게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게 정말 뭐 어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만이 쓰는 어떤 그런 개념만은 아니다. 제가 그런 개념들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제 강좌를 제가 이제 소규모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게 몇 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공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쓴 것에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써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멈칫하게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책을 써? 내가 어떻게 무슨 쓸 내용이 없는데, 내가 글재주가 없는데, 내가 무슨 책을 써?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깨 나가는 어떤 그런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책 쓰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